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해갔습니다. 메시지를 주고받는 횟수가 늘어났어요. 업무 시간에도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안부를 물었고 사소한 일상을 공유했습니다.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? 비 오는데 우산 챙겼어요? 그 드라마 봤어요? 생각나더라고요. 겉으로 보면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당신이 궁금해요.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.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. 우리는 서로의 작은 습관들을 알게 되었어요. 그가 커피를 마실 때 꼭 설탕을 2스푼 넣는다는 것, 비 오는 날이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, 잠들기 전 음악을 듣는다는 것. 저 역시 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한다는 것,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, 밤에 혼자 걸으며 생각 정리하는 걸 즐긴다는 것. 이런 사소한 것들을 공유한다는 건 서로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.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. 요즘 당신 생각이 자꾸 나요? 하루에도 몇 번씩. 그 고백에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어요. 저도요? 그런데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? 제 질문에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.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. 모르겠어요. 잘못된 건지 아닌지. 근데 확실한 건 당신을 만나면서 제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. 더 견딜만해졌달까요?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. 우리는 더 이상 그저 동료가 아니었습니다. 그렇다고 연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죠.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. 명확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애매하지만 강렬한 관계. 회사에서 우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.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철저히 동료처럼 행동했어요. 하지만 가끔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짧은 눈빛 교환만으로도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. 오늘 힘들었죠? 괜찮아요? 당신이 있으니까?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관계가 주는 행복만큼이나 고통도 컸습니다.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항상 제한적이었어요. 점심시간 1시간, 퇴근 후 잠깐의 만남. 늘 시계를 의식해야 했고 누군가 볼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. 특히 힘들었던 건 주말이었어요.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. 연락은 할 수 있었지만 만날 수는 없었죠. 그가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. 질투라고 하기에는 제게 그럴 자격이 없었어요. 우리는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었으니까요. 하지만 감정은 자격 같은 걸 따지지 않았습니다. 어느 날 저녁 그가 문득 말했습니다.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. 만약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? 더 자유롭게, 더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었을까?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. 저도 그런 생각해요. 자주.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. 이 관계가 쉽지 않다는 것을, 어쩌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.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.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게, 그리고 제가 그 사람에게 필요했으니까요.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. 그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위태로운지 알면서도 놓을 수가 없었어요. 밤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. 이 관계를 계속해도 될까?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? 하지만 아침이 되면 그의 메시지를 보며 다시 미소를 짓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.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어 있었습니다. 이 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게 아니었습니다. 함께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. 회사 회식 자리. 모두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있어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.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고 대화를 나누더라도 다른 동료들과 똑같은 톤을 유지했어요. 하지만 가끔 통제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. 누군가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자연스러운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. 요즘 그 사람 괜찮아 보이던데? 같은 평범한 말에도 제 심장은 요동쳤어요. 그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. 나중에 그가 조용히 말했거든요. 누가 당신 얘기만 꺼내도 신경이 쓰여요? 표정 관리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네요. 우리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. 메시지를 보낼 때도 신중했어요. 회사 메신저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고 개인 연락도 업무 시간에는 최소화했습니다. 혹시라도 누군가 눈치챌까 봐 두려웠거든요. 만나는 장소도 신경 써야 했습니다.
회사 근처는 피했고 사람이 많은 곳도 부담스러웠어요. 우리는 자연스럽게 외진 카페나 공원을 찾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그런 조심성이 관계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. 어느 날 우리는 처음으로 작은 다툼을 했습니다.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.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게 때때로 너무 힘들어요.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. 그가 답했습니다. 저도 알아요.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.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에요. 최선? 이게 최선인가요? 우리는 계속 조각난 시간만 나눠 갔고 제대로 된 대화도 하지 못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. 그도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. 하지만 그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. 시간을 주세요.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그날 우리는 평소보다 일찍 헤어졌습니다. 뒷맛이 씁쓸했어요.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.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? 아니면 정당한 요구를 한 걸까? 다음 날 그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습니다. 어젯밤 많이 생각했어요? 당신 말이 맞아요. 이 관계는 쉽지 않고 때로는 고통스럽죠. 하지만 저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.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당신 곁에 있는 거예요. 부족하고 불완전해도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전부예요. 그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.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어요. 이 관계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놓지 못한다는 것을. 그 뒤로 우리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 현재에 집중하기로 했어요. 함께 있는 이 순간, 바로 지금을 소중히 여기기로. 카페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 시간. 강변을 걸으며 나누는 대화. 늦은 밤 전화로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순간. 이 작은 조각들이 우리의 전부였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그 조각들을 소중히 모았습니다.